그 여인을 사랑한 남자는 모두 불행해졌다고 했습니다. 한양과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방의 연화라는 기생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그녀와 가까워진 남자들은 하나같이 불운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녀에게 반한 상인은 사업이 망했고, 그녀를 찾던 양반 자제는 과거에 낙방했으며, 그녀를 탐했던 관리는 파직당했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복을 빨아먹는 기운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묘하게도 그 소문은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연화를 두려워했고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의 어느 양반가에서 벌어진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10년 전 한양. 한양의 유력한 양반가 이씨 집안.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10년 전 큰 화를 입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판서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장남 이연은 28의 나이에 갑자기 가장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밤낮 없이 관가를 드나들며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애썼고 빚쟁이들과 씨름했으며 친척들의 원망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운녀와의 혼인을 파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운녀는 연하였습니다. 역시 한양의 양반과 규수였으나 이씨 집안이 몰락하자 그녀의 집안 역시 연좌되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이판서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이연은 연하의 집을 찾았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이 말끔히 쓸어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연하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매무새였지만 옷감은 낡았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연을 보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르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이요. 연화. 둘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차잔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연은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 것이 있으신가 봅니다. 연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 예, 우리 집안에 더 이상 그대를 책임질 여력이 없소. 혼인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파혼 통보였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약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오.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연하는 마루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혼자 한양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고 아버지는 병으로 눕고 어머니는 걱정으로 쓰러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친척들은 하나둘 떠났으며
하인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 찰랑. 그녀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연하의 집안은 빚에 쫓겨 한양을 떠났습니다. 지방으로,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차에 실을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하나,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 한양을 벗어나며 연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성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이연이 있는 곳. 안녕히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지방 마을, 3년 뒤, 연하는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6개월 뒤 뒤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은 연하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거나 기생이 되거나.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그저 살아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마을 기방의 한 모퉁이. 연하는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맑고 구슬픈 음색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현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음악은 슬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저 기생, 참 묘하지 않나? 교양도 있고, 글도 읽고, 그림도 그린다지. 보통 기생이 아닌 게 분명해. 소문은 돌았지만, 연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야금을 타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웃어 보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웃음은 가면이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얼굴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얼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연하는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한양에서 보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이현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사람, 단 한마디로 자신을 버린 사람. 연하는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첫 만남. 기방 문이 소란스럽게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술 냄새, 그리고 고함 소리. 술이다. 술을 가져오라. 젊은 양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습니다. 25,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술로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이도령님이 또 오셨네. 요즘 매일 저러시던데. 기방의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이었습니다. 바로 이연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 집안이 몰락한 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부를 때려치우고 술과 노름에 빠졌으며 매일 같이 기방을 전전했습니다. 형님은 대단하시지.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이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쓸모없는 놈인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5 청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생들은 그저 쳐다볼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손님은 귀찮았으니까요. 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술만 마시고 울다가 가는 손님. 하지만 연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이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얼굴을 좀 닦으시지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하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단정한 자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는 표정. 당신은, 이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라고 합니다. 도령님께서 힘드시다면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몰락한 집안, 유배간 아버지, 홀로 집안을 떠받치고 있는 형,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연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형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술이나 마시고 기방이나 드나들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령님. 연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대단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령님도 충분히 대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이런 내가? 지금은 아니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처음으로 술을 다 마시지 않고 기방을 나섰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비틀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와도 되겠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그날 이후 이주는 매일 기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하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일주일. 이주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연하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났습니다. 이주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도령님. 예? 오늘 하루 술 생각이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이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번. 아니, 20번쯤? 어제는요? 30번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주는 처음으로 연하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 이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사서삼경 중 논어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주셨던. 오래 펼치지 않으셨나 보군요. 예, 너무 오래되어서 부끄럽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정성스럽게 펼쳤습니다. 책장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1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연아가 먼저 읽고 이준이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점차 목소리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연아가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이주는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차분하고 맑고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셋째 주,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줄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으며 눈빛도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주는 글 한 편을 써왔습니다. 서투른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아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당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간단한 글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깊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연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령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령님의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인정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준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당을 걸으며 어젯밤 읽은 글귀를 되뇌었습니다. 옷매 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방에 도착하면 연아는 이미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군요. 예, 일찍 일어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셨는지요? 제가 과거 시험장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십니다. 꿈일 뿐입니다. 지금은 꿈이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주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주는 시 한 수를 써왔습니다. 이번에는 글씨가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연아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당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 많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날들 지났으나 한 줄기 빛 보이는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리. 연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리는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아는 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 시, 제가 간직해도 되겠습니까? 이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별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2달째, 연아는 이준의 생활까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령님, 오늘은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침은 걸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연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기방 음식이라 변변치 않지만 드십시오. 이러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공부하시려면 기력이 있어야 합니다. 드십시오. 이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은 뜨거웠고 은은한 소금 맛이 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뜨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예.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 것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연하는 이준에게 공부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글에 담겨야 합니다. 연하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싱심, 마음심. 이 글자를 보십시오. 마음은 세 방울의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마음이 됩니다. 이주는 그 글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는 것. 그렇습니다. 도령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변화하고 계시며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다. 석 달째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글을 썼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맑아졌으며 걸음걸이는 당당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도령이 사람이 되었어. 완전히 달라졌지 않나? 기생연화 때문이라던데. 신기한 일이야. 기방의 다른 기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연화 언니,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뭔가 비법이라도 있나? 하지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준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기방 입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달이 중천에 떴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시 술을 마신 건 아닐까? 혹시 다시 무너진 건 아닐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방의 다른 기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이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밝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으며 옷매무새도 단정했습니다. 연하는 그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연하 낭자, 도령님, 어디 가셨습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기생이 손님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한양에요? 예,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주는 책을 내밀었습니다. 과거 시험 대비 문제집이었습니다. 두꺼웠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형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면서 이걸 주시더군요. 연하는 책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책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형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동생다워졌구나. 정말 기쁘다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주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도령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연하 낭자.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도령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준이 사흘 동안 보이지 않았을 때의 불안함,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 그의 눈물을 보았을 때의 떨림. 이건 무엇일까? 연하는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나는 기생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형님의 동생이야. 이럴 수 없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주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도움으로 실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도령이 정말 사람이 되었구만. 과거 시험도 준비한다던데 기적 같은 일이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이 기생연하에게 푹 빠졌다던데 매일 기방에 가지 않나? 그 여인 뭔가 이상하지 않아?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점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흉한 기운이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 여인과 가까워진 남자들은 불행해질 것이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연하와 가까워진 남자는 불행해진다더라. 그 상인도 망했고 양반 자제도 낙방했잖아. 이도령도 조심해야 할 텐데. 묘하게도 그 소문은 일부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연하를 탐했던 남자들이 연이어 불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를 탐하던 남자들이 제 욕심에 스스로 망한 것뿐이었습니다. 상인은 도박에 빠져 재산을 날렸고 양반 자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비방만 드나들다 낙방했으며 관리는 뇌물을 받다 들통나 파직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문만 믿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명할 방법도 없었고 해명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준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도령님께 해가 되면 어쩌지.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이 기방에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연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하 낭자,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문 말씀이신지요? 당신에 대한 소문입니다. 당신과 가까워진 남자는 불행해진다는.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거짓입니다. 저는 압니다. 도령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도령님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연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의 형 이연이 그 마을에 온 것입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 그리고 그 기생에 대한 불길한 소문까지. 어느 여관방, 이연은 동생 이준을 불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형제였습니다. 이연은 더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준아, 형님. 이준은 형을 보자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형으로서 기쁘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이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고?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기방에 드나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다. 이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생에게 공부를 배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기생에 대한 소문도 좋지 않다고 들었다. 그 소문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든 참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아, 기생과의 인연을 끊어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형님, 내일 한양으로 돌아간다. 너도 함께 가자. 여기 머물 이유가 없다. 그날 밤, 이주는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기방의 뒷마당, 달빛 아래, 연하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형님이 오셨지요. 연하 낭자, 한양으로 가시나요? 이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가세요. 뭐라고요? 한양으로 가세요. 과거 시험을 보시고 급제하세요. 그것이 도령님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는 괜찮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도령님께서는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저 같은 기생에게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연하 낭자, 그런 말을. 가세요. 부탁입니다. 이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도령님,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형님의 정운녀였습니다. 이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년 전 집안이 몰락하여 파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 기생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사실을 도령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제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주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형님과 예, 저는 형님의 옛 정혼녀입니다.
그러니 도령님과 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연하는 돌아섰습니다. 이준에게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관방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하가 형의 옛 정혼녀라는 사실, 그녀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자신의 마음. 나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주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녀를 보고 가기로. 다음 날 아침, 이주는 기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기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어젯밤에 떠났습니다. 떠났다고요? 예, 짐을 꾸려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기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하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야금도, 옷도, 책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만 방 한가운데 작은 편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준 도령님께 용서하십시오. 도령님께서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곳을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비겁한 이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령님을 처음 본 날, 저는 그저 불쌍한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술에 취해 울고 계시던 도령님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도령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도령님의 눈빛이 맑아지는 것을 보며 기뻤고,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 감동했으며, 도령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의 옛 정혼녀입니다. 그리고 기생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도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면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입니다. 과거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형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것입니다. 저는 도령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탁입니다. 저를 잊으십시오. 한양으로 가서 과거에 급제하시고 높은 벼슬에 오르시고 좋은 집안과 혼인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도령님의 소식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저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화 올림, 덧붙임, 도령님께서 쓰신 시들을 모두 간직하고 갑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연화 낭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밖에서 형 이연이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알고 있다. 그 여인이 연하였구나. 이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0년 전 내가 버린 그 여인이 여기 있었구나.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두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과 이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준은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바퀴 소리만 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이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이주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은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붓을 들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준도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에 대하여 논하라. 이주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연화가 떠올랐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연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운 그 여인,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떠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인이 아닐까. 이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먹물이 번졌습니다.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연화를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원급제. 전국에서 1등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장원이 나왔다. 몰락했던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이준이라는 청년, 대단하던데. 이연은 기뻐했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고 선물이 쏟아졌으며 벼슬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유배 갔던 아버지도 돌아왔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씨 집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장원급제 축하 잔치가 열린 날 밤, 이준은 홀로 뜰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연화 낭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영광이 무슨 소용인가요? 당신이 없는데. 화려한 관복, 장원급제의 명예, 사람들의 축하. 아무것도 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점차 승진했습니다. 3년 만에 제법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준 나리는 청렴하시다더라. 백성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던데 젊은 나이에 대단하지. 주변에서는 혼인을 권했습니다. 형 이연도 좋은 집안의 교수들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준아, 내 나이가 이제 30이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이주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화가 간직하겠다던 시들의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들을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천천히. 달빛 아래 혼자 앉아 시를 읽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연화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차를 내오던 모습, 그녀가 책을 읽어주던 모습. 연화 낭자,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 그녀도 있겠지요. 어느 날 밤, 이주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달이 물에 비쳤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찾아가고 싶다. 보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아간다면 그녀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떠났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방의 어느 마을, 연화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방을 떠난 뒤 그녀는 다른 마을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기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준이 쓴 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앉아 그녀는 시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도령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장원 급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는 여기서 도령님의 행복을 빌고 있습니다. 연화는 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침선일은 섬세했습니다. 바늘을 들고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옷이 완성되면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금을 타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준을 생각했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다. 5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이준에게 형 이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아, 이걸 봐라. 이게 뭡니까, 형님?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 이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편지는 연화가 쓴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이준이 한양으로 떠난 직후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연이 받아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화의 편지 5년 전, 이준 도령님께 떠나신 뒤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도령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형님의 정운녀였습니다. 10년 전 집안이 몰락하여 파혼을 당했었지요. 그 사실을 도령님께 숨긴 것은 제 죄입니다. 말씀드렸다면 도령님께서는 저를 멀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그 진실을 숨기고 도령님 곁에 있었습니다. 도령님을 보살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도령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도령님의 눈빛이 맑아지는 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도령님은 한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여기 남았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도령님은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시고 높은 벼슬에 오르시고 좋은 집안과 혼인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도령님의 소식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도령님께서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길,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연화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이게 5년 전에 온 편지라고요? 그렇다. 왜 숨기셨습니까? 이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집중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 편지를 숨겼다. 그 여인이 내 옛 정운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욱 그랬다. 형님,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나도 알고 있다. 이연은 이준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좋은 여인이었다. 10년 전 내가 그녀를 버린 것은 집안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상처였을 것이다. 그리고 너마저.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아, 가라. 그 여인을 찾아가라.
형님, 내가 행복해야 한다. 집안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연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를 막지 않겠다. 그날 밤, 이주는 짐을 꾸렸습니다. 새벽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연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 마을로. 기다려 주십시오. 연화 낭자. 이제야 갑니다. 5년이나 늦었지만 이제야 갑니다. 이준의 가슴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거부하신다면, 만약 다른 사람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을 달려 지방 마을에 도착한 이준. 그는 곧장 예전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 아, 그 여인 말이오? 예. 어디 계십니까?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연화는 2년 전에 여길 떠났소. 아니, 정확히는 당신들이 떠난 직후에 떠났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소. 다른 마을로 갔다고만 했소. 이주는 미친 듯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누구든 붙잡고 물었습니다. 연화를 아느냐고, 어디로 갔느냐고.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기생, 어디론가 떠났다던데, 다른 마을로 갔다고 하더라.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틀 동안 마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이주는 인근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물어보았습니다. 침선일을 하는 여인을 본 적이 있느냐고.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을 아느냐고.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침선일 하는 여인. 아, 그러고 보니 2년 전쯤 그런 여인이 있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 병이 들어서 떠났다고 하더라. 병이요? 이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오래 앓다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고, 뭐, 확실하지는 않아. 이준은 더 깊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산속, 작은 절, 외딴 마을,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어느 산자락의 작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화지묘. 이주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그는 비석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찾고 찾던 사람, 마침내 용기를 내어 찾아왔건만 너무 늦었습니다. 연화 낭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었소. 5년이나 늦었소. 하늘을 향해 절규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새들만 날아갔습니다. 이주는 사흘 동안 무덤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무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5년 전에 찾았어야 했다. 아니, 처음부터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을 찢는 후회였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소. 사흘째 되는 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이주는 무덤 앞에 앉아 멍하니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바로 그의 뒤에서,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이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5년 동안 꿈에서 듣던 그 목소리. 환청일까? 아니면 정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당신이 연하 낭자요? 이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환상인지, 귀신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예, 저입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연하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무덤은 제 어머니의 무덤입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연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았지요.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라 이곳에 왔습니다. 이주는 비틀거렸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소. 죄송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기방을 떠나셨소?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원 급제하셨다고, 높은 벼슬에 오르셨다고, 한양에서 잘 지내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 마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도령님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침선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 낭자, 도령님. 나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령님. 저는 기생이었고, 또한 형님의 옛 정혼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상관없소. 이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든, 어떤 과거가 있든 나는 상관없소. 형님도 허락하셨소. 나더러 당신을 찾아오라고 하셨소. 연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소.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소. 이주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오. 나와 함께. 하지만 사람들이 제 과거를. 상관없소. 나는 벼슬도 명예도 모두 버릴 수 있소. 하지만 당신만큼은 버릴 수 없소.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주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5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렀고 5년의 기다림이 끝났으며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한 달 뒤, 한양. 이주는 연하를 데리고 형 이연을 찾아갔습니다. 이연은 연하를 보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옛 정혼녀였습니다. 연하, 낭자, 형님. 연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형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소. 10년 전에도, 그리고 5년 전에도. 아닙니다. 형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이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생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아,
예, 형님. 행복하게 살아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반대했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하의 교양과 인품을 보고 그녀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준나리의 부인, 참 훌륭하시던데, 교양 있고 지혜롭고 겸손하시다더라.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시지. 소문도 달라졌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아니라 현명한 내조의 이야기로. 에필로그 10년 후 한양의 어느 저택,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이주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마당에서 두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이 꽃 보세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연하는 아이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기방에서 가야금을 타던 그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이주는 책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연하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장원급제, 높은 벼슬, 사람들의 존경.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연하를 위해 처음 쓴 시였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앉아 그는 그 시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준과 연하는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주황빛이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여보. 예, 행복하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주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꿈이 아니오. 우리의 현실이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새들은 노래했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준 서방님, 왜 그러시오?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나야말로 감사하오.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아이들은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무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연하와 이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파혼당한 여인은 기생이 되었고 방탕한 청년은 그녀를 만나 사람이 되었으며 두 사람은 신분과 과거를 넘어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연하를 사랑한 남자는 모두 불행해진다더니 거짓이었구나.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연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불행해진 것이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이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넘고 과거를 용서하며 모든 장애를 이겨냅니다. 10년의 기다림, 5년의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끝에 찾은 행복. 연화와 이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